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최대호 검찰 고발 사건 더불어민주당 진상 규명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양 시민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듣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안양에서 한 28년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서 있었고요. 그 당시 2010년도에 최대호 시장 경선 당시에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있었고, 본선에서는 동안을 일락소장으로서 일을 했고,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양심선언 하시는 것은 모든 사실과 진심만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형사상 모든 문제가 법적 문제가 되는데 그걸 허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또한 그 강요나 압박 없이 본인 스스로 진실 규명을 위해 양심 선언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죠. 누구 부탁을 받아 그런 거 없이 제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최대호 전 시장과 어떤 인연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선거 과정과 재직 시절에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어떤 인연보다도 저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서 있을 때 2010년에 최대호 학원장이 이제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경선 때부터 선거대책관리본부장을 맡으면서 일을 하게 됐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같이 좀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쪽에 필탑학원 본부장 김창건 친구로서 이제 많은 그 대화하고 만남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럼 이번 양심선언에서 최대호 후보가 박달, 석수, 하수 종말 처리장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4억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하셨는데, 돈을 최대호 후보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와 전달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차의 그 언론이나 수차에 가서 제가 밝힌 부분은 모두 사실이고요. 이 사업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그 업체에서 맨 처음에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1차로 이제 5억이 왔습니다. 5억이 오고 1억은 하루 전날 내한테 직접 왔고, 그 뒷날 4억이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고 4억이 오게 됐고, 그 4억 돈은 김창근이가 몰고 왔던 처음엔 차량을 업체 이사가 회사로 몰고 가가지고 그 차 안에 뒷트렁크에 그 5만원권 2억 5천, 만원권 1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차 트렁크에 싣고 안양 개운 예대 주차장으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차 키를 주면서 김창근이가 그 차를 몰고 시장집으로 갔고, 그 갈산동 인강아파트 있어요. 거기 갔고, 저는 그 뒤로 이제 따라갔어요. 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가지고 사기든 가방을 김창근이 들고 가서 돈을 시장집에 전달하고 빈 가방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왜 빈 가방을 가지고 왔냐면 이틀 후에 또 5억을 또 받기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그 가방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빈 가방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업체에게 전달을 했어요. 전달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전달 방법은.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최대호 후보는 양심선언이 허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그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더 이상 수사에 필요성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각하 처분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포함되는 사람은 김성수 그 정무비서하고 김창건, 나 이렇게만 업체 대표하고 이렇게만 되지, 최대호나 다노키, 그 당시 이제 이 하수처리장 이를 주관했던 국장 팀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를 안 했으니까 처벌 검찰의 공소장에도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때 공소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재판이고 이런 조사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재수사 제가 해달라고 옛날에 수원지청에서 특수부에서 재수사 요청서를 내라고 나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항소심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부를 했다고요. 거부를 해가지고 그 수사가 우리 그 구속됐던 그 피의자들만 특정해가지고 수사가 종결됐지, 그 이후의 사람들은 수사 자체 다노키 같은 사람은 참고인으로도 한 번도 안 부르고 내사 종결을 했다고 얘기해요. 검찰 종결을 했어요. 힘든 과정이셨네요. 최대호 후보의 개인 비리까지 모두 책임지고 옥살이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 어떤 신병을 변화를 이렇게 양심천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제 와서 양심신경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고, 출소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저걸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작년 추석 때 제가 추석 연휴가 길었어요. 그때 제가 문자를 한번 최대호 전 시장한테 보냈죠.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느냐 할 말도 있고, 한 번은 만나자 하니까 거부를 했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12월 달에 그 첫건 통해 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뭐 하냐고 해서 논다고 그러니까 취직 자리를 권유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리 필요 없다. 조만간 모든 거 전부 다 저가니까 시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켜졌고, 제가 뭐 신경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고 꾸준하게 주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 카톡에도 있지만 최 시장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당신은 4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지만 나는 5년 동안을 기다렸다. 이제부터 조금만 남은 애정이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버리겠다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경선 시장 후보 출마를 하고 경선 과정에 더 이상 이런 후보가 시장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추미애 당대표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부인이 병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 안양에 40년을 살았어요. 네네. 40년을 살면서 모든 지인들,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이죠, 거의 다. 그 사람들하고 모든 인연 다 끊어졌고, 또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집이 세 채다, 뭐 수억을 돈을 받았다, 온갖 최대호 측근척에서 그 유물을 퍼뜨리는 바람에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제 집사람이
많은, 저는 몰랐었어요. 나와서 보니까 많은 그 가슴앓이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 꼭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뒤에 이제 유방암이라는 또 진단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뭐 깨끗하고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 모든 걸 좀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한번 일반인들이나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나는 그 당시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말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고 또 업체에서 30개 명단을 준 걸 내 말 듣고 그 30명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해 줄 수 있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업체라는 데가 일반 시민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시민인데 나한테 돈을 다 갖다 주겠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김창건, 저하고 상의를 했죠. 김창건이하고 의논하고 단옥히 제대로 단옥히 하는데 결제를 받으면 이제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김성수한테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김성수가 공무원들을 움직이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최 시장 지시인 줄 알고 이제 모든 행동을,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 사건도 김성수가 그 팀장이 30명 명단을 넘겨주고 김성수가 시장한테 주고 시장이 그 명단 보고 찍어주고, 그러니까 150명 그 명단 중에서 30명이 1차로 걸러지는데 29명이 들어갔어요. 그 CI 바이텍에서 30명 준 거. 한 사람 말고 잘못 표기한 거 말고. 그때 검찰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최대호가 신이냐. 150개 중에서 CI 명단 29개 찍게. 이런 말까지 나왔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사건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을 수 없고, 언젠가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더 들지 모르지만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게 밝혀지려고 봅니다. 부인도 굉장히 어려운 무릅쓰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 안타깝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거 하고 싶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구속되기 직전에 친구 통해 가지고 1,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난 구속되고 나서 바로 이제 돈 갖다 주고 바로 이틀 만에 구속이 되는 바람에 돈 사용처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구속되고 있을 때 이제 최대호 쪽에서 법무법인 천우라는데 이제 이태범 변호사를 보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어디까지 볼 거냐 저거 하면서 시장까지는 안 다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뒤에 가정에 어려움 없이 제가 해줄 테니까 좀 참아달라. 그 이야기 하고 이제 변호사 접견을 마쳤거든요. 뒤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500만 원을 한번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친구 톡해가지고. 근데 집사람이 돌려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2014년 선거 들어가면서 모든 걸 이제 자기는 아무 죄 없고 전부 다 박경순이가 했다. 뒤집어 씌우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다. 그러다 보면 모든 걸 이제 자기하고 상관없고 박경순이가 다 했다고 이제 지금까지도 하는 건 시민들 우려만 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또 되면은 8년 전과 똑같은 또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과거의 자신의 어떤 과오와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진상규명과 양심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나서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의의를 표합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부끄럽죠, 뭐. 아당 시민들이 이런 도덕성과 자율성,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꼭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또 밝혀지리라고 보고. 예.